결론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화학, 정유, 태양광 섹터를 맡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비율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의견이 작년 대비해서 이번 1월 초부터 의견을 조금 바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양광이나 정유 쪽만 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유는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나면서 이 전력난이 심각해졌죠. 그래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쪽 섹터가 굉장히 유리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랑 태양광을 추천을 드렸던 건데 이번 겨울 아시겠지만 겨울을 좀 무사히 잘 넘겼어요. 그리고 생각외로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수혜를 봤던 태양광이나 정유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좀 둔화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 쪽 수요가 올라올 개연성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원가 부담도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 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석유화학 수요의 업사이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이라든지 물가 압력들이 글로벌리 봤을 때 좀 더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석유화학 수요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 에너지 가격의 방향성이 글로벌 수요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에너지 가격들이 중국 리오프닝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이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감산을 하겠다라는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WTI 기준으로 80불을 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생각 외로 이렇게 안정이 되는 이유는 뭘까라는 점인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EU의 금수 조치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이 기존의 탈탄소 정책에서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생각외로 에너지 가격의 상방을 누르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EU의 금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가 작년 12월과 올해 2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석유 제품과 원유는 유럽으로 가지를 못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 러시아 원유는 방향을 틀어서 인도라든지 중국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도 쪽이 눈에 많이 띕니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중국만큼 인도로 들어가는 러시아 원유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가장 최근 데이터 한번 보시면 중국보다 인도로 들어가는 러시아 원유의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도의 전체 원유 수입량 중에서 작년 하반기 때 대략 한 20% 정도가 러시아산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아마 30%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굉장히 많이 받아 쓰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역에서 원유를 받아서 정제를 합니다. 중국이 정제 설비 규모가 글로벌 1, 2등 정도 하고요. 인도가 한 5위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원유를 받아서 정제를 하게 되면 석유 제품이 나오겠죠. 이 석유 제품이 어디로 들어가냐라고 하면 다시 이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러시아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원유는 제3국인 인도나 중국을 거쳐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유럽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 러시아 석유 제품은 아시아 쪽으로 온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EU의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3국을 거쳐서 트레이드 플로우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반적인
러시아의 생산량이나 수출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러시아의 석유 제품 금수 조치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 들어서 아시아의 석유 제품 마진들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아시아의 경유 마진 데이터인데요. 이 시점에 2월 5일입니다. 2월 5일부터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유럽에서 구매 수요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수 조치 이전에 재고를 많이 확보를 했던 거겠죠. 근데 2월 5일 날 금수 조치가 딱 시행이 되고 나니까 그 구매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수 조치 이펙트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마진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 이전 수준까지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정제 마진에 대한 상황은 저희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탈탄소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국의 탈탄소 정책이 다소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 둔화 압력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지난 2년 동안을 복귀해 보면 전력난이 수시로 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간이 2021년도 하반기였고요. 그 당시에 석탄 생산 발전 제한을 하면서 전력난이 굉장히 심하게 났었고요. 그리고 작년 8월 달입니다. 작년 7월, 8월 정도에 폭염이 나면서 전력난이 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인 GDP 하강 압력이 심해졌죠. 그래서 중국이 정책을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전력난 재발 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 생산과 발전을 최대한도로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죠. 2월 9일부터는 2년간 금지했던 호주산 석탄 수입도 재개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중국이 석탄 발전을 과거 2년 전 대비해서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량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LNG 같은 경우인데요. 가스죠, 가스. 가스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중국이 락다운 되면서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락다운 풀리면 LNG 수입량 서프라이즈가 날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석탄 발전 이렇게 늘리게 되면 생각외로 LNG 수입량이 좀 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석유 제품 수출 쿼터도 최근 들어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제 설비의 가동률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중국 내에서 석유 제품이 조금 남아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석탄 생산도 늘리고 석유 제품도 늘리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스의 수입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걱정했었죠.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가스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중국의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생각외로 가스 가격이 올해 다시 강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석유화학 수요의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그림인데요. 이 VAM이란 제품은 뭐 대표적인 제품은 아닙니다. 가동률을 좀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설비의 가동률이 얼마 전까지 40%를 찍었습니다. 히스토리컬리 보면 40%를 찍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가동률이 회복을 해서 60%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석유화학 설비들의 가동률을 한번 보시면 PO의 가동률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를 하게 되면 거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BPA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판덱스의 원재료인 BDO도 가동률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폴리에스터 가동률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리에스터의 원재료인 PTA와 PX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작년도에 석유화학 수요가 너무너무 나빴다라는 거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설비들의 가동률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석유화학 업체들이 가동률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의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아직까지 다운스트림의 가격이 매우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실물 수요가 회복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2분기 정도, 2, 3분기 정도 넘어가면 실물 수요가 얼만큼 강하게 올라올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일단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설비들의 가동률은 올라가고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도 동반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석유화학 업종을 보실 때 마진을 보시기보다는 가격을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마진 데이터인데, 마진 같은 경우는 이런 변곡점에서는 사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PP도 그렇고요. MEG도 그렇고. 지금 마진들은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뚜렷하게 먼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후행적으로 수요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마진이 후행적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진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잘못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가격에 집중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빠졌어요. 1년 반 동안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막 가격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가격의 상승은 아마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실적보다는 가격 방향성에 집중해서 주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주가의 모멘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위클리 자료를 보시면 종목들에 대한 언급들은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디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NCC 업체들보다는 다운스트림 업체를 좋게 봅니다. NCC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증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우디와 중국이 손을 잡고 증설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유는 사우디가 지금 COTC 공법이라고 해서 리파이너리를 거치지 않고 케미칼을 바로 뽑아내는 설비들을 지금 공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적용이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리파이너리를 안 지어도 되기 때문에 탈탄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간에 협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얘기는 결국 글로벌리 봤을 때도 범용 제품들에 대한 증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NCC보다는 NCC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쓰는 다운스트림 업체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운스트림 업체들 중에서도 1등하는 업체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강하게 올라온다고 보진 않고 완만하게 올라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 완만하게 수요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글로벌 1등하는 업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등하는 업체들을 좋게 보는 거고요. 제 탑픽들은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KCC, 효성TNC, 금호석유 같은 글로벌 탑티어 다운스트림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 보고서를 보시면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와 있으니까 전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